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비즈NCO 윤학형입니다. 어,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이 4월이니까요. 4월 말인데, 중간 배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기 배당을 3월 말에 이제 정기 주주총회를 하고, 보통 이제 배당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결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 달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고 보통 그게 이제 4월 달에 지급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이야기하는 시즌은 아니죠. 음, 이제 정기 배당이 조금 아쉬웠던 분들은 올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조금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뭐 하반기에 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중간 배당이라는 개념, 요건을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중간 배당을 어, 하시려면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한 그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적으로 제도적인 정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정관에 중간 배당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주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세무사가 뭐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배당에 따라서 이제 원천 징수를 얼마 하고 어떻게 내보내고 하는 정도는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대표님 그 중간 배당 하시려면 정관 작업도 좀 하시고 예, 반드시 그 상법상의 절차 반드시 거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중간 배당, 정기 배당하고 또 그 법인이 작년 11월에 중간 배당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물어봤죠, 당연히. 배당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프로세스로 하셨습니까? 물론 사실은 제가 알고 물어본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관 작업을 작년 그 5월에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 배당에 대한 제도적인 그 내용들은 들어가 있을 텐데, 상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는지 사실은 제가 물어본 건데, 대표님한테. 예, 이게 뭐예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지, 이익이 생겨서 다른 주주가 자꾸 배당을 해달라고 하니까, 에이, 그래, 하자라고 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겠죠? 사이즈가 되겠죠? 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뭐, 대답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1억인가? 5천만 원 했구나. 예, 그런데, 어쨌든 어떤 상법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 중간 배당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음,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이죠. 예, 여기 보시면, 예, 그런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면 정기배당이고 그 외에는 중간배당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의미일 거고요. 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예, 방법이 중요하죠. 보시면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예,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예, 금전 외 주식, 기타 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예,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현물로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상장법인은 이제 뭐 금전으로 하는 거고, 우리 비상장법인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가끔 이제 말씀을 저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배당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법인의 보험을 현물이니까요. 예, 법인의 보험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보험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배당금의 횟수가 중요하죠. 예. 연 1회. 연 1회 한이죠. 연 1회 한. 예.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결산기가 언제예요? 예를 들면 올해 9월 달에 비상장법인이 중간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결산기는 예, 그해 3월 달에 했던 그걸 보고 하면 되겠죠. 그 법인세 신고할 때 봤던 그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네, 결산기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그러니까 전년도 거죠. 그죠? 네,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언제든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기배당을 하고 나서 뭐 7월 달에 하든 6월 달에 하든 9월 달에 하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연 한 번 언제든지 중간배당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상장법인은 의미 없고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요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차적인 요건이요. 중간배당은 뭐 아시겠지만 이사의 결의사항입니다. 정기배당은 정기주총을 통해서 우리가 배당을 하는 거죠. 예, 정기주주총회라는 절차가 있죠. 예, 중간배당은 이사의 결의사항이니까 이사의 결의로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사회라는 건 뭡니까? 이사가 3인 이상이 있어야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가 2명뿐이 없는 데들은 이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주주총회 결의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된다. 이사회가 없는 법인은 3인 이상, 이사가 3인 이상이 아니면 그 이사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등기이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관의 일정한 날을 정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예. 그리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임의배당에 해당하므로 주주의 부당이득이 된다. 예. 그냥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임의로 배당을 해버리면 예, 그 일정한 날이 아닌 경우에 부당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정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예, 주주총회 결의로서 중간 배당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중간 배당은 예, 정관에 위배된다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관의 일정한 날을 정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날짜가 꼭 정해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사의 결의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도 정해서. 음, 자, 그래서 배당 기준이라는 게 정관의 중간 배당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 말씀드렸죠. 그죠?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대부분은 없어요. 예, 대부분은 기준일 규정이 딱 그 없어서 그 보통 있다라고 하면 배정 기준일 공고 없이 이사의 결의만 하면 되는데 예, 정관에 중간 배당 기준일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 배당 전에 중간 배당 기준일 공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사전적인 절차만 이행한다면 가능하고요. 이런 것조차도 약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의사의 의사로 그 한 장 안에 이런 배당의 기준일이나 그런 공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장으로도 사실은 뭐 가능하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중간 배당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에 날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절차적인 요건도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요건이 있어요. 배당의 한도겠죠, 한도. 얼마까지 배당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직전 결산기. 예, 9월에 했다면 그해 3월 달에 했던 결산기에 그 대체대조표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예, 순자산 가액에서 뭐 이런 것들을
차감하라는 거예요. 자본금, 법정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직전 결산기 이익배당금 결의액, 배당금 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결의한 거. 그 다음에 중간배당 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중간배당 결의 시 순자산액이 아닌 중간 배당 결의 시 그때 순자산액이 아니고요. 직전 결산기 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직전 결산기 말 기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여기 순자산액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예, 그리고 배당 결의 시 순자산액이 아니고 직전 결산기 말 기준 순자산액. 그래서 순자산액이 뭔지 아시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순자산액입니다. 그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순자산액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차감하면 그 배당의 한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돈이 없거나 이런 한도가 안 나오는 법인들이 당연히 배당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실질적인 요건이라고 해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중간배당으로 인한 자본 충실의 침해를 염려해서 직전 결산 기말을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충족한 경우라도 순자산 가액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네, 빼라고 했잖아요. 차감 순자산액에서 요거 빼고 뭐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예. 어쨌든 그래서 금액의 합계액이 이런 것에 이르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자본 잠시 상태에는 중간 배당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면 어떻게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사회가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연대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가 보시면 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요건이 있다. 이런 경우 어쨌든 뭐 이렇게 어, 실제로 이런 거 빼고 나서 돈이 남아있는 게 순자산이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에 사실 배당하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지급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급 시기. 뭐 정기 배당도 마찬가지지만 중간 배당은 배당 지급을 결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총 또는 이사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 이제 1개월 내에 지급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따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어,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중간배당 한도가 부족한 경우로서 당해연도 실적이 호전돼서 예, 당해연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한 경우의 주의점. 그러니까 중간배당을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법상 위법한 배당이 되어서 회사는 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도가 부족한데 올해 실적이 좋다고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7월쯤에 중간 배당을 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전 결산기에 요건이 안 되면. 예.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천징수 당연히 이제 하죠. 법인에서 하게 되는데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원천징수를 회사가 배당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주주가 거주자죠. 거주자는 아시죠? 일반적으로 뭐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 15.4%를 적용해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이 소득이 높았다. 그리고 이분이 뭐 한 2, 3억씩 배당을 받았다라고 해도 15.4%만 원천징수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과세하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어,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간 배당 결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해 2월 말까지 배당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배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세무사한테 이 얘기를 잘 해야 되겠죠. 요 사이에 결의를 해서 그 해에 이제 배당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말까지 배당소득, 2월 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때 지급했다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상법상의 어쨌든 그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그 정기배당도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중간배당도 하셨는데. 근데 어떤 자료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기배당 하면서 그 정기주주총회 의사록하고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11월 달에 중간 배당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뭐 사실은 꼼수이긴 하지만 뭐 아직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돈은 나갔고, 그래서 의사록을 만들어 드렸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부인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챙겨드리는 분들이 없으세요. 세무사나 뭐 법무사나 회계사가 그걸 잘 안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유념해서 진행을 하시면 대표님들도 좋고, 예, 또 컨설턴트, 법인 쪽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예, 저희 전화번호 남겨드린 것 또는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